자, 함수의 극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극한이라는 게 이제 뭔지 일단은 좀 보기 전에 여기 지금 보니까 이제 수렴이라는 지금 단어가 좀 나와 있네. 자, 수렴이라는 말이 나왔어. 일단은 두 가지 단어를 좀 우리가 정의를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수렴이 있고 이제 발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수렴하고 발산의 어떤 단어를 우리가 딱 단어만 봤을 때 느껴지는 의미는 있죠. 수렴은 뭔가 모아지는 거지, 모아지는 거. 발산은 이제 뭐지, 얘들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를 말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사실 뭐 그 의미의 어떤 90% 이상은 다 비슷한 의미라고 보면 돼. 그래서 함수의 이제 수렴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라는 얘기인데, 여기 한번 봅시다. 함수 fx가 있어. 이렇게 함수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뭐 함수 그래프가 있고 x가 a가 아니면서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이제 극한이라는 거는 이제 리미트 해가지고 이렇게 x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거의 표현법은 뭐냐면 x가 a가 되는 거는 아니야. x가 만약에 a가 됐을 때 y 값을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뭐라 그래? fa라고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뭐라고 얘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이름 불렀니? 함수값이라는 단어로 불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x가 a가 돼버리면 얘는 뭐가 되냐? 함수값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은 당연히 다른 값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 무슨 얘들아, 이게 값자라는 말이 붙잖아. 어떤 것들 있었지? 함수값, 뭐 최대값, 최소값, 그치? 또 이제 뭐 우리가 그냥 극대값, 뭐 극소값,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 어쨌든 이런 값자가 붙으면 이거는 y 값이야. 누구 값이라고? y 값, x 값이 아니고. 그런데 y 값은 사실 단독으로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x가 얼마일 때 y 값, 그런 의미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면은 x가 a가 되는 건 아니야. x가 a가 아니면서 처음에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돼.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말이 되겠지. 알겠지? 뒤에서 배우겠지만, 자, 여기 그래프를 한번 잠깐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a가 아니면서 a에 가까워진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a라는 곳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두 군데가 있겠죠. a보다 이렇게 작은 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고, a보다 이렇게 큰 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이 a보다 가까운 쪽에서 다가갈 때는 우리는 a-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음수라는 뜻이 아니라 a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간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a가 3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 대충 어떻게 보면 되겠어? 사실 3이 아닌 3에 아주 가까운 3보다 작은 수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뭐 그냥 대략 그냥 우리 의미상으로 뭐 2.999 정도 뭐 그 정도 보면 되겠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는 a-는 a보다 조금 작은 값이다 보시면 되고요. 얘는 우리가 이제 a 뭐라고 보면 되겠어? 플러스로 생각하면 되겠지. a보다 조금 큰, 그러니까 a가 큰 쪽에서 다가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가 이제 a의 좌극한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 좌측에서 다가온다는 얘기지. 얘는 우리가 뭘 쓰냐? 우극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을 지금부터 이제 구하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좌극한 우극한 구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x가 이렇게 다가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무슨 값이잖아. 극한 값이잖아요. 선생님의 값은 항상 뭐라고 했어? y 값이야. y 값은 우리가 뭘로 해석하면 되냐? 그래프의 위치로 해석하면 돼. 그래프를 따라가서 그 그래프에서의 y 값을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a 좌극한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래프를 이렇게 따라가셔가지고 여기에 다가가겠지, 그치? x가 a에 다가간다라고 한다면 y는 여기에 다가가겠지. 그러면 다가가는, x가 a가 아니지만 a에 다가가는 것처럼 y도 이 값을 가질 수는 없어요. 왜 가질 수는 없습니까? x가 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a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됐죠? 결론적으로 이 극한값이라는 거는 약간 뭐 우리 의미상으로 목표값이라고 사실 생각하면 좀 편하겠지, 그냥.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그러니까
이렇게 다가가서 여기를 딱 쳐다보면은 L이라는 값이 바로 뭐가 되겠다? 극한값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해서 해볼게. 리미트 x가 a-에서의 fx는 뭐냐 라고 물어보면 얘는 뭐라고? L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읽을 때 뭐라고 읽냐? a의 좌극한 값은 L이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이 LIM이 리미트 극한값이야. 그러고 자 이전에는 A 플러스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리미트 X가 A 플러스 FX는 뭐냐. 자 이렇게 다가가잖아. 그렇지? 이렇게 다가가면 얘도 이렇게 이제 다가와서 여기를 이렇게 가겠지. 그럼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L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우극한 값이 되는 거야. 자, 좌극한 값이나 우극한 값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프가 이제 뭐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만 목표만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같을 때 우리는 리미트 x가 a에서의 극한값이 L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만약에 다르면 당연히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하지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들어줄게.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있고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보고 여기를 갖다가 선생님이 x 이퀄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a에서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항상 극한값을 구할 때는 우리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한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각각의 극한값이 둘이 서로 같으면 그 값으로 수렴한다. 수렴하는 값을 우리는 극한값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알겠어요? 얘들아 혹시 자 그래서 얘를 구하라고 하면 얘는 여기 보시면 x가 이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게 뭐라고? a의 좌극한. 알겠어?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가겠지. 그렇지. 이렇게 가니까 여기 있는 값을 우리가 L이라고 하면은 L이라는 곳으로 가겠네. 그러면 얘는 L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 마가 자 그럼 a 풀에 자 fx는 그러면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이제 이렇게 한번 내가 가보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은 y 값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여기 얘를 선생님 그냥 평상 m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m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a의 좌극한은 l이고 a의 우극한은 m이고 L과 m은 서로 같지 않잖아. 그래 안 그래? 이럴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왜 그러냐면 여기의 의견과 여기의 의견이 서로 같지 않잖아. 쉽게 말하면 수렴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의견과 여기 의견이 같이 합의를 봐야 돼. 그게 수렴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자. 상식적으로 자 이 1번 그래프하고 우리가 2번 그래프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이 두 가지만 잘 정리하시면 되는데 1번 그래프는 어떻게 지금 내 눈에 보여지냐? 내가 구하려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있어? 붙어 있어. 어떻게 돼 있다고 얘들아? 붙어 있다고. 붙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당연히 좌극한이나 우극한이 둘 다 여기를 향해서 다가간다는 걸 충분히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지. 그런데 얘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여기 x 이퀄 a에서 끊어져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끊어져 있으면은 당연히 좌극과 우극이 어떨 수밖에 없겠어?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의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면 얘네들은 뭐 할 수가 없어? 수렴할 수가 없다. 즉 수렴하는 극한값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만약에 여기가 가운데가 뚫려 있어. 이렇게 뚫려 있고 함수값이 만약에 뭐 여기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치? 자 여기가 뚫려 있다고 하더라도 좌극한은 이렇게 가서 내 목표 지점이 여기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어차피 이거 가질 거 아니거든. 이해됐어? 자 얘가 우극한이 이렇게 오면 나도 이렇게 내려가서 나는 여기를 향해서 다가간다. 극한값은 약간 목표값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뚫려 있더라도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극한값은. 무슨 말이냐면 극한값은
함수값이 존재하지만 이렇게 따로 존재하더라도 또는 함수값이 아예 없더라도 극한값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전체적인 모양상 즉 가다가 한 칸이 빠지는 것 정도는 극한값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안 하면 돼? 이렇게 끊어지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쭉쭉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보고 좀 자세한 이야기는 선생님이 아까 말한 그 영상 보시면 아주 쉬운 얘기들은 많이 얘기해놨으니까 자, 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 가볼게. 함수에 A가 아니면서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럴 때 fx값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y값이라는 건 충분히 다 알고 있죠. 그쵸? y값이 일정한 값 x에 l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fx는 l에 뭐한다?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거를 수학은 어쨌든 뭐 기호로 나타내는 거니까 이러한 식으로 뭐 하겠다? 나타내겠다. 얘는 뭐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L, I, M. 우리가 뭐 시그마 있으면 뭐 이렇게 했잖아. 그치? 똑같아요. X가 어디로 간다. 여기는 FX가 당연히 올 수도 있고, 누가 올 수도 당연히 있겠어? 우리가 시그마 사실 뭐 배울 때는 뭐 K가 뭐 1부터 이렇게 배우지만 실제 여기 AK 온 적이 있니 없니? 별로 없잖아. 실제 뭐가 왔어? 실제 식이 왔지, 식이. 그러니까 일반 항 자체가 왔잖아요.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fx가 올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올 수도 있습니까?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 자체가 올 수도 있는 거야. 하여튼 이런 건 나중에 일단 처치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아, 이 친구를 fx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x 이퀄 a에서의 fx의 극한값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어? 극한값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알겠니? 그런데 내가 여기를 봤더니 이거를 딱 이 식을 보자마자 아, 이 식은 이렇게 끊어져 있는 식이 아니겠구나 라는 판단이 되면 무슨 말이냐면 끊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야? 이어져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이어져 있으면은 굳이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당연히 없지. 쉽게 말하면 뭐 1차 함수라든지 2차 함수라든지 뭐 무리함수라든지 유리함수는 약간 끊어져 있죠. 정근선 쪽에서는. 그쵸? 어쨌든 이렇게 끊어지지 않은 함수들 같은 경우는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어? 좌극, 우극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 그냥 좌극 하나만 구하든 우극 하나만 구해가지고 뭐 하면 돼? 그게 극한값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런데 끊어져 있는 함수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함수들이 이제 뭐 유리함수가 있고요. 또 이제 유리함수 아닌 것들이 뭐가 있냐? 절대값이라든지 절대값은 이제 풀 많이 따라가지고 부호가 바뀌니까 또는 뭐 가우스 함수라든지 그런 거 다 다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끊어져 있는 함수야. 또 그런 것이 아닌다 치더라도 여러분 책 한번 잠깐 볼래요?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당장 13쪽 한번 보세요. 허허, 이상한 그래프들이 막 나오죠. 그쵸? 도대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거. 우리가 이제 주로 만나게 될 친구들 13쪽에 있는 그런 그래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뭐야? 다 끊어져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떤 거를 대상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는데 끊어져 있는 것이 내가 어쨌든 간에 주로 공부해야 될 대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끊어져 있지 않은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 극한값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겠니? 안 나오지. 그냥 숫자 대입하면 끝나는 그런 거를 왜 내겠어? 성진아! 이 새끼 주면 안 된다니까 너. 너 일어나 빨리. 어? 알았어. 자, 뭐 이 이야기 잠깐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fx가 상수함수로 주어진다. 뭘로 주어진다? 상수함수. 그러면 우리는 얘들아 이거부터 관심을 가지라고. 나에게 주어진 함수가 끊어져 있냐 안 끊어져 있냐. 상수함수 끊어져 있습니까? 안 끊어져 있죠. 더군다나 뭐도 없어? 변화도 없어. y값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그냥 얘는 무조건 극한값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C가 되는 거지. 그냥 어디에서 물어보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참고적으로 얘들 이렇게 끊어져 있지 않아. 이렇게 빵꾸 나 있지도 않아. 이렇게 붙어 있어. 이런 이제 어떤 함수들 같은 경우는 극한값이나 자 x 이퀄 2분의 a에서의 극한값이나 누구나 함수값이나 뭐하다?
똑같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당연하겠지. 이 지점에서의 극한값이라는 거는 당연히 내가 얘를 향해서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x 이퀄 a에서의 함수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아예 끊어져 있지 않다면,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혹시 구멍이 이렇게 나 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함수값이 극한값인 거는 아니지. 그런데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야 얘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끊어져 있어, 아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잠깐 볼까? 함수의 극한값 L이라는 거는 이미 도달했거나 또는 도달하려고 하는 그냥 목표다, 이 정도로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이런 말들은 쌤이 다 얘기한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끊어져 있지 않다 또는 이렇게 벙크나 있다. 벙크나 있다는 거는 뭐냐면 함수값은 여기야. 알겠지? 그렇다 하더라도 극한값 구하는 거하고는 얘나 상황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이렇게 함수값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극한값은 굳이 함수값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발산이라는 이야기를 좀 잠깐 한번 해볼 건데, 선생님이 아까 수렴이라는 얘기하고 이제 발산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수렴이라는 얘기는 그냥 어떤 한 점으로 모아지는 거를 말하는 거야. 근데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발산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야. 퍼져나가는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발산은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가 다뤄야 될 영역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수렴은 얘들아 어디로 수렴해, 즉 수렴하는 값을 내가 구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발산이라는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한없이 올라가거나 또는 반대로 이렇게 한없이 뭐합니까? 내려가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한없이 올라가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한없이 내려가는 거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줍니다. 이러한 기호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무한대라고 불러요. 무한대라고. 무한대라는 거는 숫자는 아니야. 그냥 한없이 그냥 멀리 그냥 올라간다, 그런 뜻이야. 올라가거나 또는 내려가거나. 그런데 방향은 있어. 방향은 위로 올라가면은 양의 무한대라고 부르고, 아래로 내려가면은 음의 무한대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보면 돼. 그런데 양의 무한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수에는 플러스 안 붙여주는 것처럼 얘만 써주고 음수에는 얘를 반드시 뭐한다? 붙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여기 보세요. 무한대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이기 때문에 수는 아니야. 뭐는 아니라고? 수는 아니야. 그래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1, 이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야. 이게 뭐가 아니기 때문에? 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다 하겠지만 무한대 분의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2가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무한대 분의 무한대 자체가 이 무한대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응. 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a에서의 fx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지금 이 그래프 자체가 지금 a에서 끊어져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끊어져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뭐라고? 좌극한, 우극한을 구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근데 좌극한을 구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죠? 이렇게 가면 선생님 말을 꼭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당장 이해가 안 되면 일단은 첫 시간에 질문을 하세요. 괜찮아. 쌤이 질문 받아줄 테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연결고리가 안 되니까 그런 거야.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래 안 그래? 내려가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야. 목표 지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한없이 내려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 있어야 수렴이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극한값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한없이 내려가는 거나 한없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뭐가 될 수가 없어? 수렴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방향은 뭐니까? 무한대로 가는데 음의 방향으로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우극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한대로 가는데 음의 방향으로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냐? 자, 이렇게라고 그냥 답을 쓰는데, 이거는 실제 뭐가 아니니까 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이런 문제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는 나올 수 있어. 자, 여기다가 보기 주고 얘들아 이렇게 주고 뭐 기억함수, 니은함수, 디귿함수, 리을함수 이렇게 주고 다 다음 함수 중 x 이퀄 a에서 수렴하는 것은 몇 개 있습니까? 라고 나올 수는 있겠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발산하는 얘는 발산하면 아 하나 둘 세 개구나 세 개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아내긴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발산은 쉽게 말하면 그냥 양의 무한대로 가거나 음의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내가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죠. 뭐냐면 방금 같은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뭐를 보고 파악을 했니? 그래프를 보고 파악을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내가 이 그래프를 못 그려. 그냥 식이 주어져. 예를 들면 fx가 만약에 뭐 절대값 뭐 이렇게 주어졌어. 이렇게. 내가 이 그래프를 못 그려. 그러면 당연히 확인할 길이 있어 없어? 길이 없지.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런 절대값이 있거나 그런 것들 그래프 그리는 연습은 여러분이 조금 하셔야 됩니다. 쌤이 몇 개 그려줄 테니까 참고하시고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일단은 봅시다. 여기 일단은 자 절대값하고 가우스는 함수 극한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절대값 함수 그리는 거 두 가지만 잠깐 공부하고 시작할게요. 자, 절대값 함수는 얘들아 이렇게 총 원래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우리는 여기서는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y는 f, x가 이렇게 있고 자, y는 f 이렇게 x가 있을 때 이렇게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야. 우리가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사실 그치 많이 본 거지. 두 번째는 x에만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를 말하는 거야. 알겠니? 전체 씌워져 있는 거는 이런 거 말하는 거죠. y는 만약에 뭐 2x 빼기 1인데 이렇게 이런 거 말하는 거지. 두 번째 거는 뭘 말하는 거냐? y는 2의 x에만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일단은 절대값 신경 쓰지 말고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나서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y값은 절대 뭐가 될 수가 없다? 음수가 될 수가 없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꺾어 올린다는 얘기죠. 다 알잖아요? 꺾어 올리니까는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가 우리가 찾는 뭐가 되는 거야?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냐? 잘 보세요. 이렇게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남기고 나머지 지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하면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x가 양수인 쪽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우라는 말은 이렇게란 말이 됐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x가 절대값이 씌워진 x나 y나 똑같아. 절대값이 씌워진 쪽만 이렇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운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x에 씌워져 있으면은 이거에 대한 y축 대칭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y축 대칭 이렇게. 이해되겠어? 만약에 y에 씌워져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고 한다면 누구만 남겨놓냐? y에 씌워져 있으니까 y가 양수인 쪽만 남겨놓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거에 대한 x축 대칭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y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는 우리가 왜 잘 하지 않냐면 실제 이런 애들은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 정의로 보면 뭐 알잖아. 우리가 이렇게 그어봤을 때 x가 y값 두 개로 가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제한할 게 많은 어떤 그런 함수야. 일반적인 함수는 아니야. 그래서 y값에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는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다루진 않는 거야. 이해되겠니? x에 씌워져 있는 경우는 얘는 정확하게 함수의 요건에 맞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룬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절대값 두 가지 함수 선생님이 그리는 거 설명을 했고요. 자, 이 친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y는 절대값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뭐 아주 간단한 함수니까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항상 절대값이 이렇게 있으면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쵸?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유리함수죠? 기억 빨리빨리 되살리시고. 자, 실제적으로 얘는 x에만 씌워져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x에만 씌워져 있는 그래프가 편하니 전체 다 씌워져 있는 게 편하니 내가 빨리빨리 해석하는 게 전체 다 씌워져 있는 게 편하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절대값이라는 거는 양수는 씌우든 안 씌우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겠지. 즉 음수일 때만 조금 제한사항이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전체 씌워진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 친구 뭐 하면 돼? 이렇게 보내면 되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x가 0에서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그릴 수 있으면 당연히 x가 이제 뭐 0으로 가면 좌극한, 우극한 갔을 때 함수 그래프는 슝 솟아올라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얘 봅시다. 이거 자 이제 우리가 이거 한번 봐봐. 얘들아 y는 절대값 x 이런 함수가 있고 y는 자 이런 함수가 있고 y는 자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 세 개 중에서 얘들아 이 두 개는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같은 거죠? 얘하고 얘는 같잖아. 둘 중에 누가 보기 편하니? 얘가 편합니까? 얘가 편해요? 얘가 편해요? 하여튼 뭐 그런 데 각자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이쪽 게 보기 편한 사람은 얘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이게 보기 편한 친구는 얘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됐어?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친구하고 첫 번째 이 친구하고 여기 있는 이 두 친구 사이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보면 자 1번하고 얘들아 여기 있는 이 친구들하고는 차이가 뭔 차이밖에 없니? 마이너스 하나가 있는 차이밖에 없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마이너스 어떻게 해석해버리면 아주 간단할까? 그렇지. 얘를 갖다가 원래 넘겨서 여기 있던 애구나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x축 대칭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조금 전에가 이렇게 생겼던 그래프였으니까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는 거는 금방 뭐 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만 확인하면 0에서의 극한값을 구해봐라 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다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우리가 발산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때 초이스 할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식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그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연상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보기 1번 선생님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 그려보라고 하면 사실 별거 아닌데 잘 못 그려 학생들이. 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되냐라고 보면 얘는 y는 x 절대값 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를 갖다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하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시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는 배웠잖아. 이렇게 용광로 솟아오르는 거, 그치? 얘가 평행이동을 하면 그럼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하고 여기를 1이라고 하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1에서의 뭘 물어보니까 함수값, 1에서의 극한값을 물어보니까 무한대다 이렇게 체크해버리면 끝나겠지. 그냥 발산은 얘들아 그래프 확인하면 금방 해결됩니다. 이해됐죠? 자 얘 봅시다. 그러면 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한번 봅시다.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잖아. 그렇지?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가 유리함수를 배울 때는 분명히 분모에 뭐밖에 없었어? 몇 차밖에 없었어? 1차밖에 없었거든. 사실 1차도 굉장히 단순한 것들만 있었지. 뭐 거의 x 개수가 1인 거, 그치? 이런 거는 우리가 하지 않았단 말이야. 선생님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라고 보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다항함수라는 거는 이제 x의 n제곱 함수를 말하는 거야.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얘들아 짝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홀수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짝수만 이렇게 지수로 있는 함수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그냥 얘네들은 뭐가 될 수가 없어? 음수가 될 수가 없어. 자 y 이꼴 얘들아 x제곱은 절대 얘는 음수가 될 수가 없어. 여기 꼬랑지에 y축의 평행 이동에 의해 가지고 내려올 수는 있지만 이것 자체만 가지고는 절대 음수가 될 수가 없지. 왜? 제곱의 성질이 뭐야?
음수조차도 양수 만들어버리는 성질이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을 봐버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 아, 얘는 그냥 절대값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면 제곱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건데, 자, 절대값은 잠깐만 기다리시고, 어쨌든 짝수가 있으면 우리는 그러니까 뭘로 보면 되냐? 아,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형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런데 홀수일 때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양수는 양수로, 음수는 음수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양수, 음수를 다 걸쳐가지고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친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세 가지만 한번 볼게요. y는 x라는 함수하고 y는 x제곱하고 y는 x세제곱, 이 세 개 함수를 선생님이 그리면서 약간의 그래프의 어떤 원리를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봐봐. 자, 선생님이 니네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얘들아, 이 곱셈이라는 거는 어떤 수를 크게 합니까? 작게 합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쵸? 근데 뭐가 곱해지냐는 거죠, 뭐가. 정확히 말하면, 1이 곱해지면 뭐가 되는 거지, 얘들아? 그대로 되는 거야, 그대로. 1이 곱해지면. 그치? 우리가 이제 뭐 사실 우리는 지수로그를 다 했잖아. 우리가 다 아는 얘기들이야. 그치? 0에서 1 사이가 곱해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작아지죠. 1보다 큰 게 곱해지면 뭐가 됩니까?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들아, 이 x라는 거는 뭐야? 그냥 어떤 x값 한 번 곱한 거지. x제곱은 뭐 한 거니? x를 두 번 곱한 거야. 얘는 x 몇 번 곱한 거야? 세 번 곱한 거야. 그러면 이런 함수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중요한 게 항상 1이라는 거는 x가 1일 때는 x든 x제곱이든 세제곱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얼마야? 1이잖아 1. 맞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기는 이 1,1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야. 이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x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얘가 지금 1이야. 그러면 x제곱은 얘들아 어떻게 그려지냐라고 봐봐. 얘는 지금 0에서부터 1 사이잖아. 그렇지? 0에서부터 1 사이면 x제곱이 x보다 큰 값이 되겠니? 작은 값이 되겠니? 당연히 작은 값이 되겠지. 0.9만 생각해봐도 되겠죠. 0.9 두 번 곱하면 0.81이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 0에서부터 1 사이는 지금 이 설명 방법, 원래 선생님이 미적분 설명할 때 그래프 그릴 때 설명하는 방법이거든. 걔네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진짜 엄청나게 복잡한 그래프를 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는 거야.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눈에 훨씬 더 잘 보여. 자, 0에서 1 사이는 얘보다 뭐 하는 거야?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1에서는 무조건 만나게 돼 있지. 됐습니까? 1은 몇 번 곱해도 뭐니까? 자기 자신이니까. 그 1보다 크게 돼버리면 이제 뭐가 하는 거야? 드수얘를 추월해서 이렇게 가는 이런 그래프가 돼버리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세제곱의 그래프는 내가 머리털라고 한 번도 본 적은 없어 사실은. 그치?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예측 가능해. 왜? 그 세제곱은 당연히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겠니? 여기서는 0일 때는 당연히 0일 것이고, 여기에서는 x 1차보다 x 2차보다 더 작죠. 3번 곱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볼 수가 있겠지. 그런데 여기를 1을 딱 벗어나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니? 급격히 올라가 버리겠지. 즉 x제곱보다 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게 세제곱, 이게 제곱, 이게 1제곱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이해되겠어?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목표를 한번 생각해보자. 얘를 우리가 그려가지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뭐야? 그냥 조사하래. 발산하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값을 수렴하는지를 조사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가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그려질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가 않아. 어떠한 개형으로 그려지는지만 내가 뭐 하면 돼? 체크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쌤이 팁을 하나 주면,
질문에 조사하라는 말이 있으면 거의 100% 발산이 답이에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왜? 수렴하는 거는 조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조사하라는 말 자체가 발산하는구나 이 얘기야. 더군다나 발산하는 거를 내가 확인하려면은 뭐야?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고 어디서 이렇게 올라가는지를 체크하면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 선생님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이렇게 하자는 얘기야. 이렇게 x제곱은 그냥 뭘로 봐도 돼? 절대값 x라고 봐도 상관이 없고 다만 1이라는 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보다 작은 데서는 조금 그냥 내려가고 1보다 큰 데는 조금 더 급하게 올라가고 어떤 그런 그래프의 모양 차이만 있는 것 뿐이지 전체적인 어떤 그래프의 개형은 뭐가 되는 거니?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 친구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어. 본 적 없지만 일단은 마이너스는 잠깐 놔두고 마이너스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x축대칭 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딱딱딱 눈에 보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x제곱분의 1만 그리면 되겠지. 맞지? x제곱분의 1은 어떻게 그리면 되냐?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게 이제 x제곱이 이거잖아. x제곱이. 그치? x제곱이 이거거든? 그럼 x제곱분의 1은 얘들아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x값이 커질수록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x값이 커질수록 뭐가 된다고? 0. 여기는 큰 거분의 1이니까 x값이 뭐 할수록 작을수록 뭐가 되겠어? x값이 작아. 엄청나게 작은 값이 되겠지. 엄청나게 작은 거에 1이니까 이런 말이야. 자, x제곱분의 1을 x에다가 100을 넣으면 뭐가 돼? 만분의 1이잖아. 그럼 엄청 작은 수지. 그러니까 x값이 커질수록 얘는 0으로 가까워져. 0으로. 근데 얘가 만약에 0.1을 넣어. 0.1 넣으면은 제곱하면 0.01이지. 그럼 100분의 1에 분의 1이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100이 되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이거의 역수 그래프가 이겁니다. 생각해보면 단순해. 얘는 아주 큰 값이잖아. 큰 값의 역수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작은 값이 되겠지. 엄청나게 작은 값이지 얘는. 그럼 엄청나게 작은 값의 역수는 뭐가 되겠어? 큰 값이 되겠지.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해도 돼. 너무 복잡하게 갈 거 없이.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니 얘들아?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뭐 한다는 얘기야? x축대칭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면 되겠지. 되겠어? 그리고 x 어디에서? 0에서의 극한값을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얘는 뭐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뭐 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거든요. 3번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리미트 x가 어떤 a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는 경우도 있냐? 어떤 특정한 값이 아니라 굉장히 큰 양의 값이나 음의 값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x값 자체가 알겠지? 특정한 값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특정한 값을 찾아가는 거를 공부하는 거야. 이제는 그냥 무한히 가보는 거야. 별거 없어요. 이제 느낌은 다 알았잖아. x가 만약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에서 x가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자, 끝까지. 그럼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되냐 그 얘기를 하고 막 여기만 하고 재미가 없냐? 이거 재밌는데 우리 수트는 이렇게 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이렇게 다가가면 결론적으로 얘는 어디에 다가가겠어? 여기 있는 알파라는 값에 다가가겠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드시죠. 이게 점근선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되겠어? 얘는 알파가 답이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지금 이해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리미트 이렇게 A로 갔을 때는 당연히 A보다 작은 쪽에서 좌극한, 큰 쪽에서 우극한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무한히 간다라는 거는 얘는 그냥 이쪽에서만 무한히 가버리는 거거든. 즉 자극한이나 우극한이 있을 수가 있겠니 없겠니? 상식적으로 없겠지. 왜? 어떤 특정한 값으로 x가 가야만이 그 값에 대해서 좌측에서 가거나 우측에서 가거나 그럴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런데 x가 엄청나게 이게 크게 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엄청나게 큰 값이 어딜지를 모르잖아. 뭔가가 딱 중창적이 있어야 여기서 가든 이럴 건데, 그쵸? 그러니까 무한대에는 뭐가 없어? 좌극한이나 우극한이 뭐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마찬가지 이번에는 x가 어디로 가고 싶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싶다는 얘기야. 알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이렇게 지금 가겠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치? 이렇게 올라가면 결론적으로 얘는 최종적으로 어디로 향해서 가는 거 알 수가 있겠어? 베타 값으로 가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얘는 뭐가 되냐? 베타 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쭉 읽어보세요. 뭐 별 얘기 없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우극한, 자극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극한, 자극한까지도 선생님이 사실은 다 설명한 내용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함수가 만난다라고 했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우극한의 fx, 리미트 x가 a 좌극한의 fx 이렇게. 알겠지? 이거는 음수의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떤 a라는 값보다 조금 적은 거야. 그냥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적은 거야. 그냥. 알겠지? a 플러스는 a 플러스라고 안 읽어요. a의 우극한이라고 읽어요. 얘는 뭐야? 그렇지. a보다 조금 큰 거. a는 아니고.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뭐예요? 같아야만이 우리는 뭐한다. 여기 보세요. 극한값의 존재 조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극한과 자극한이 모두 뭐 할 때 존재하고, 자극한과 우극한은 선생님 자극한 우극한은 항상 존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만약에 0에서부터 4까지만 이렇게 주어졌다고 선생님 한번 해볼게.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러면 리미트 x equal 0 마. 즉 0의 자극한은 있어 없어? 없어. 이쪽에는 뭐가 없으니까. 그래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은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야. 그래프가 어쨌든 그려져 있어야 당연히 존재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리미트 x가 4풀에서 fx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이쪽에서 이렇게 다가가봤자 여기 없잖아. 그래프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좌극한 우극한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수 전체가 범위라면. 그런데 이렇게 제한된 범위라면 좌극이나 우극이 반드시 존재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는 거는 우극과 자극이 모두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두 개 값이 서로 뭐 해야 돼? 어쨌든 같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그 값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 이야기네요. 자, 문제 통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함수값과 극한값의 비교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다 설명했던 내용이야. 뭔 얘기냐면 함수값이 없더라도, 함수값이 이렇게 같더라도, 함수값이 이렇게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극한값 구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극한값은 어떨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얘들아? 끊어져 있을 때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뭐 하는 거야?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계산해야 되는 이유 선생님이 아까 다 설명했어. 왜 해야 된다고? 우리가 어떤 거를 만났을 때 연결되어 있는, 이어져 있는 함수라고 판단이 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 내가 만나게 되는 함수가 어떤 그래프가 연상이 안 돼. 그럴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 그치, 우극과 자극을 따로 계산해서 두 개 값이 같은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문제 풀어보면 뭐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느낌만 보세요. 이거 지금 무슨 함수죠? 유리함수. 그러면 리미트 x equal 2에서의 fx는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겠죠. 왜? 좌극하는 뭐죠? 음의 무한대죠. 우극하는 뭐죠? 양의 무한대죠. 그쵸?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긴 지금 나에게 이런 함수가 주어졌거든. 이런 함수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죠? 절대값은 얘들아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는 식 계산할 수가 없어. 절대값을 반드시 뭐 해야 돼? 벗겨야 되는 거야. 절대값 벗기는 방법은 뭡니까? 절대값 안에서 x 범위가 양수나 0이면 그냥 나오는 거잖아. 음수면은 절대값 부호를 반대로 해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러한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 구간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투는 얘들아 1단원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야. 대놓고 함수지. 2단원이 미분이야. 미분은 함수 가지고 하는 거야. 3단원이 적분이야. 무슨 말이냐?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 우리는 뭐만 다뤄? 그래프만 다루는 거야. 함수만 주구장창 하는 거야. 한 학기 동안 그냥. 그래서 그래프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최대한 많이 그려보셔야 되고 선생님이 하나하나 얘기해줄 때 꼭 정확하게 내 거 만들으세요. 절대값이 일단 있으면 당연히 부담스럽습니다. 그쵸? 그리고 절대값이 있을 때 판단할 수가 없어. 절대값은 벗겨야 돼. 무조건 벗겨야 돼. 그럼 어떻게 벗기냐? 아까 했지만 얘는 x equal 0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1이 될 것이고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x값이 0일 때는 왜 다루지 않았을까? x값이 0일 때는 왜 다루지 않았을까? 뭐라고? 뭐가? 분모는? 그럼 기본 중에 기본이죠. 분모는 뭐가 될 수가 없어요? 0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2분의 0하고 0분의 2 설명했어 안 했어 한번. 그치? 그 수학에서는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 계산 자체가 안 돼. 불능이야.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값은 당연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자세히 봐봐.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 작을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 0일 때는 존재하지 않죠. 함수값이. 함수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얘가 0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계산값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fx를 만났을 때 이러한 거라는 거를 뭐 해야 돼? 반드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야. 자, 가우스 함수. 가우스 함수 여러분이 뭔지는 아시죠? 그쵸? 뭐 그냥 일반적으로 y는 가우스 x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는 어떻게? 1 단위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끊어지는 계단식 모양의 함수가 주어지는 거는 알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이제 여기에서마다 뭐가 생기는 거야? 즉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야. 끊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좌극과 우극을 구해가지고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자, 그래프에서의 함수의 좌극한과 이제 우극한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죠. 우리가 이제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에서 만나게 될 함수 주로 이제 이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봅시다. 1번 한번 보면은 이거 얘들아 뭐 구하라는 거니?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고 우극한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으로 가는구나. 이거 순간 착각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꼭 집어 얘기하는 거야. 극한값 이런 거는 다 무슨 값이라고? y 값이야.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별거 없죠? 이렇게 여러분이 연습해 보시면 돼. 자, 얘들아, 이거는 뭐니, 이거는? 이거는 함수값이죠. 그쵸? 또 이제 막 이렇게 이런 것들만 또 하다가 얘 만나면은 또 생소하게 느껴가지고 이거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F0은 얼마입니까? 1이 되겠네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연습해 보시고 이따가 해보세요. 변형문제 2번 한번 보세요. 변형문제 2번을 좀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y는 fx의 그래프가 아래와 같다 라고 돼 있지, 그치? 우리가 이렇게 얘들아 끊어져 있는 함수를 우리는 이렇게 부를 거다. 불연속 함수라고. 뭐라고? 그냥 연속이지 않은 함수 뭐 이런 뜻이야. 그냥 우리가 이제 중단원, 소단원, 일단원이 함수의 극한이고 그 다음이 함수의 연속이거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뭐 디테일하게 가서 배우겠지만 이렇게 이제 이어져 있지 않은 함수를 우리는 불연속 함수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 쌤이 아까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끊어져 있는 함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값 구하라고 하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알겠죠? 좌극한은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우극한은 얼마죠? 1이죠. 같지 않기 때문에 수렴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 의견이 다르다 그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 봐봐. f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니까 1차 함수 gx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x는 어떻게 생긴지 몰라. 1차 함수야 그냥.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gx가 1차 함수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아, 너 미지수 2개 있구나. 그냥 그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지수가 2개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조건을 몇 개 찾아내야 돼? 2개 찾아내야 되겠지? 그 조건 하나가 벌써 여기 이렇게 있네. 결론적으로 gx는 어디를 1,2라는 점을 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에서 뭐 하는 거야? 또 하나의 조건을 내가 찾아서 gx의 그래프를 gx의 식을 만들 수 있으면 g-5 구하는 거는 뭐 1도 아니죠. 이해되겠어? 그런 함수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나를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지. 선생님이 FM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실제 여기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봅시다. 일단은 fx는 일단 이렇게 생겼어. 그래 안 그래? gx는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어. 그치? 근데 얘는 1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는 알고 있어? 연결되어 있는 함수죠. 연속 함수죠. 즉 선생님이 이렇게 연속 함수라고 하면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 좌극한과 우극한이 무조건 같죠. 다를 수가 없잖아. 그치? 오케이. 그 정도 확인했어. 그러면 fx는 x 이퀄 1에서 너는 불연속이야. 너는 연속이야. 그치? 그런데 얘하고 얘를 뭐 했더니 곱해서 뭔가 새로운 함수를 내가 만든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새로운 함수를 만든 거는 x 이퀄 1에서 뭐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러면 극한값의 존재 여부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다고? 좌극한과 우극한을 각각 구하는 거야. 알겠지? 지금 선생님이 풀이하는 방법은 FM적인 풀이 방법이야.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야. 시험 볼 때는. 자, 일단 리미트 x가 1마로 갈 때 한번 봅시다. 1마로 갈 때 fx 곱하기 자 g2x 플러스 얘는 그럼 얼마냐? 일단은 fx는 얼마입니까? 1 맞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이거의 값과 이거의 값을 구해서 곱하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 이거의 값은 얼마냐? 1 마니까 이렇게 같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떨어져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자 얘는 연속함수야. 그치? 연속함수고 뻥크 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 것들은 함수값과 극한값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그냥 극한값을 구하려면 얘를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1마를 대입해봤자 어차피 함수값을 내가 찾는 거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어. 풀마가 의미가 없다고. 함수값 구하면은 g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g3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g3이라는 친구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이 전체 값의 좌극한 값이 되겠지.
자, 리미트 이번에는 x가 1풀로 한번 가보고 fx 곱하기 2x 자 이걸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fx가 1풀이니까 1풀은 이제 어떻게 가는 거니?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타고 내려와서 쳐다보니까 얼마가 있어? 1이 있잖아. 그러면 1 곱하기 얘도 g5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g5가 되는 거니? 3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죠? 자, 이 값이 존재한대. 존재한다라는 거는 뭐야? 니네 둘이가 뭐하다니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G3이라는 친구와 G3에 마이너스 G3이 서로 같다는 얘기거든. 얘들아, 이렇게 될 수 있는 G3은 누구밖에 없겠니? 0밖에 없겠지, 당연히. 아니, A하고 마이너스 A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려면 당연히 A는 부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거는 뭐밖에 없어? 0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G3이 뭐가 되는구나? 0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내가 지금 1,1라는 거 알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뭐 알고 있어? 3,0이라는 거 알았잖아.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누구를 구할 수 있습니까? gx 구할 수 있겠죠. 구하고 나서 얘에 대입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FM적인 풀이야. 해설지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개념을 정확하게 내가 숙지를 했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깊숙한 개념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 그게 뭔 소리냐면 자,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냥 극한값이 있다라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해서 두 개가 같아지는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한 것 뿐이야. 자, 근데 얘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여기 있는 fx라는 친구가 당연히 x 1에서 불연속이야. 그치? 근데 불연속과 누군가가 이렇게 만나서 얘를 뭐를 만들어 버리는 거니? 즉 연속이라는 건 아니고 사실은 극한값이 존재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치?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생각을 해봐. 여기는 좌극한과 우극한값이 무조건 달라. 무조건 다르다고.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 마이너스 a고 얘는 a야. 그리고 여기다가 똑같은 네모를 이렇게 곱해서 얘가 같다라는 어거지 떼를 쓰는 거잖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곱해지는 이 친구가 무조건 그냥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g3이라는 친구가 0이 된다는 의미고 이 의미라는 거는 뭐냐면 gx는 뭐를 3을 뭘로 갖는다? 근으로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근이잖아. 근 3 넣었더니 0 됐으니까 그러니까 0 나오게 하는 x값이 근이잖아. 그럼 우린 gx를 바로 뭐라고 보면 되냐? 보세요. 3 넣었더니 0 됐지? 최고창이 뭔지 알아볼라.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당연히 최고창 쓰시고 그냥 이런 그래프야. 3 넣으면 0이니까.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또 막 그거 점 두 개 가지고 만들려고 하지 말고 촌스럽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근을 이용한 우리가 식을 세우는 거는 이제 3차 미분 적분할 때 특히 미분할 때 굉장히 많이 우리가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1,2 내가 알고 있잖아. 1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2는 a 곱하기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a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gx 끝났네요. 그리고 여기다 뭐만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5만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답은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네.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한 번만 더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면 이런 얘기야. 지금 뭐 이렇게 극한값 구하라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너무 쉬운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이 변형 문제 2번 같은 문제가 시험에서 만날 문제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얘들아 중간고사에서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주 좋은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꼭 좀 연습을 하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끊어져 있는 함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겠지 이제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대놓고 x에다 1놈 값이 0이다 이 뜻이야. g3이 0이다? 아 그러면 바로 gx가 어떻게 들어간다? a의 x 빼기 이렇게 식이 세워진다는 얘기. 이렇게 이거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나와야 돼 이제는. 그러고 이제 얘 대입하면은 gx 끝나버린 거고 집어넣으면 게임 끝나는 거지. 자극하는 구하고 우극한 구하고 그거는 언제 하는 거야? 지금 방학 때. 왜 그런지를 내가 선생님 설명을 듣고 이해는 했어. 그치? 근데 내가 직접 그거를 뭐 하면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금방 까먹습니다.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FM적인 풀이도 반드시 해보시고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한 이런 의미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이 발전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일단은 한번 그래프를 최대한 그려보세요. 그냥 오히려 2번 문제가 3번 문제보다 훨씬 더 좋은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그냥 그래프만 그려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뭐 A, 2가 되는 이제 이 A 값만 구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값 있고 한데 하여튼 고민해 보시고 이 범위에 따라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고 답지하고 비교해 보시고 모르겠으면 일단 질문서를 물어보고. 알겠니? 자, 두 번째 봅시다. 2번. 처음 개념만 딱 잡으면은 툭툭 나갈 수가 있어. 이쪽 파트는 약간. 그래서 처음 개념이 중요해. 자, 함수의 극한값 존재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fx를 보니까 지금 fx가 어떻게 생겼니? 2라는 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로 다른 함수를 취하고 있는 거지. 그치? 2보다 큰 쪽에서는 2차 함수를 내 거라고 하고 있고요. 2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는 1차 함수를 내 거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얘거의 값이 존재하도록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자, 존재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봐봐. 2보다 크다는 거니까 얘는 사실은 내가 2풀을 구하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2보다 큰 게 이쪽이니까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2 말을 구할 때 얘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풀 상황에서 얘 입장에서만 보면 얘는 그냥 2차 함수잖아. 다시 얘 입장에서 보면 얘는 2차 함수잖아. 그래 안 그래? 2차 함수는 연속 함수야. 이어져 있는 함수야. 이어져 있는 함수는 그냥 뭐라고? 함수값이 극한값이야. 그냥 2 대입해버리면 끝나겠죠. 오케이? 선생님 2라는 값이 없는데 어떻게 2를 대입합니까? 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2를 대입한다라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자, 리미트 x가 2 풀일 때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뭔가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다가갈 때 이만큼 내가 사용하는 거잖아. 그치? 2를 대입한 거는 어차피 극한값이 얘이기 때문에 내가 2를 대입해서 함수값하고 얘를 뭐 하겠다? 동일하게 생각하겠다. 그 의미라고 보시면 돼.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서 그치?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얘는 그냥 얼마가 되니?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8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돼서 같아야 되겠죠? 이쪽이 다 뭐니까? 0이니까 k 값은 뭐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 근데 잘 들어봐. 얘들아 이런 문제 나오면은 여기다가 2 대입하고 여기다가 2 대입하면은 돼.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2를 대입한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가자는 얘기야. 여기다가 2를 대입한 거는 무슨 의미야? 2의 우극한을 구하는 거야. 여기다가 2 대입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2의 좌극한을 구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게 왜 같아야 돼?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좌극과 우극이 뭐 해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자, 이거 선생님이 그래프로 잠깐만 설명할게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래프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친구는 미지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지수가 없죠?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래프 완벽하게 내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뭐 2가 꼭지점이잖아. 그렇지? 근데 정확하게 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한쪽만 나타냈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안 들어가고 이런 모양의 그래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자, 여기가 x equal 2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그러면은 뭐냐 생각을 해봐.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돼.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끊어져 있지만 않으면 된다고. 끊어져 있지 않으면 된다고. 얘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아, 여기를 정확하게 메꾸고. 사실 이 메꾸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 근데 이제 얘가 어차피 갔다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야. 메꾸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의 극한값은 서로 뭐 하는 거야?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프의 의미는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 이런 것도 꼭 그려보세요. 자, 쭉 풀어보시면 되고, 자, 여기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6번. 선생님이 발전 문제하고 변형 문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줄 건데, 왜 그러냐면, 얘기거리가 더 많은 문제를 풀어주려는 거야.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려는 게 아니라 얘기거리가 더 많은 거. 너네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을, 개념에서 이제 좀 명확하게 설명하기 그런 것들을 문제를 통해서 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자, 발전 문제 6번을 좀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얘가 굉장히 뭔가 어지럽게 보여, 사실은. 왜? 이런 어떤 패턴의 문제들을 사실 고등학교 이제 2학년 1학기까지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다항함수를 다룬 적은 없잖아. 그냥 사실 함수를 안 다뤘어. 물론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루고, 그러니까 다항함수를 다루지 않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뭐 이런 식의 것을 우리가 굳이 잘 만나보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구간에 따른 함수를 만나진 않았거든. 그래서 좀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이런 거, 이거 살짝만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얘 몇 차 함수? 1차 함수. 얘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냥 얘는 뭐 상수니까,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조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시험 보기 임박했을 때는 전에 시험 보기 가까울 때는 이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 물론 직관적으로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의미를 좀 정확하게 짚어주고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주도록 할게. 자, x 이퀄 1에서 x 이퀄 4에서 극한값이 모두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2하고 4는 뭐 하는 점이냐? 아, 너하고 너가 뭐 하는 거야? 만나는 점이야. 그리고 4도 마찬가지로 너하고 너가 뭐 하는 점이야? 만나는 점이잖아. 만나는 점들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데? 아, 거기에서 붙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냥 딱 그 의미야. 아주 간단합니다. 해석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는 이참수는 미지수가 없잖아. 미지수가 없다는 얘기는 그릴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릴 수 있고 1부터 4까지죠. 얘는 지금 꼭지점이 뭡니까? 2가 되겠죠. 그럼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를 우리가 x 이퀄 2라고 볼 수 있겠지. 그 선생님은 여기를 갖다가 x 이퀄 1이라고 볼게. 1부터니까. 그리고 얘를 당연히 x 이퀄 뭐라고 보자? 4라고 보자는 얘기야. 이해되겠어? 이런 거 그려보라고. 그려보면 선생님처럼 보자마자 머릿속에 딱 바로 보여, 눈에 그냥.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이 방학 동안에 만들어 놔야 된다고. 그냥 단순히 이거 한번 풀어 끝내는 게 아니고 그냥 거의 눈에 딱 보일 정도로 그냥, 알겠지? 그리고 또 그리고 하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1은 안 들어가니까 동그라미가 될 것이고 얘는 이렇게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를 얘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동시에 쫙 메꿔주면 되는 거지. 그럼 뭐 간단한 거 아니야? 1차 함수가 당연히 얘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겠지. 이러면 게임 끝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좌표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알죠? 네. 어떻게 압니까? 당연히 얘는 1, 얼마.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겠죠.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6에서 4 빼니까 2가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다가 4를 주면 4, 얼마가 되겠어? 16이고 5가 되겠네, 이렇게. 그치?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 두 개 이용해서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거 구하면 게임 끝나겠지 뭐. 아주 쉬운 문제예요. 알겠지? 자,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니까 굉장히 쉽잖아. 근데 선생님은 극한값을 처음에 니네들이 뭐라고 좀 심어주고 있냐면 극한값은 뭐야? 연결돼야 돼. 이게 용접이야, 용접. 떨어져 있으면은 얘는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 뭔가 붙어 있으니까 서로 다른 함수들이 막 제각기 이렇게 x 정리하기에 따라서 딱 섰는데 떨어져 있으면 걔는 극한값 존재하지 않아.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사실 얘 입장에서는 좌극한, 그치? 얘 입장에서는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하고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게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이제 막 이렇게
학원에서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야 이런 문제는 그냥 집어넣어서 그냥 같으면 돼. 틀린 말 아니라고 해. 근데 우리는 왜 그런지를 좀 계속 되새기면서 그렇게 문제를 풀자 그 얘기야. 그래야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 또 미분 쪽 가버리면 더 복잡한 상황을 뭐 할 수 있어?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그냥 뭐 넣고 그냥 뭐 갖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자, 마찬가지야. 여기다가 4 집어넣고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프 연습 반드시 하시고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러한 상황을 내가 이제 뭐 하는 거야? 딱 보자마자 아, 너 2하고 4에서 떨어져 있는데 만나야 되는데 존재하래.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A 더하기 B가 되겠지 뭐.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 여기다가 1 집어넣었더니 아까 뭐가 났습니까? 2가 됐죠.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아, 4A 더하기 B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4 넣었더니 뭐가 됐었어 아까? 5가 됐지. 2개 해버리면 뭐 A, B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거 중학교 2학년 문제야 이런 거 그냥.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수1하고 수2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얘들아, 수1은 내가 뭔가를 알아도 계산이 좀 복잡한 게 많아. 실제적으로 왜 지수 로그 쓰고 막 삼각함수 쓰고 막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다항함수만 가지고 우리가 할 거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은 없어. 근데 다만 뭐냐, 뭔 소리를 하는지를 알아 먹어야 돼. 그 소리도 정확하게 얼마나 내가 간단 명료하게 알아먹냐에 따라 풀이법이 달라져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석하시면은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얘들아 이렇게 fx라는 함수가 있었고 또 뭐 이런 함수가 있었어. 이렇게 얘하고 이거의 차이는 뭘까요? 이 함수와 이 함수의 차이는 뭘까요? x 자리에 2x 더하기 3이 들어갔겠지. x 자리에 x가 아닌 무언가가 들어간 함수를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부르죠? 당근이래요.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냐고. 고1 때 배웠잖아 이 새끼들아. 아니 x 자리에 x가 아닌 무언가 들어간 애들 뭐라고 부르냐고. 땡땡 함수, 합성함수. 아, 몰라요? 합성함수 안 배웠어요? 배웠죠? 합성함수. 그래서 너희들 이런 거 치환도 하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잘 들어. x 안에 x가 아닌 무엇인가 들어갔어. 얘는 무조건 합성이야. 심지어 이런 것도 무조건 합성이지. x 안에 x가 아닌 애들이 들어가면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합성함수는 원래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정상이냐면 치환하는 거예요. 치환. 알겠지? 그런데 치환을 하려면 조금 이렇게 치환했다가 다시 또 막 돌려야 되고 막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 특히 이런 쪽에서는. 그래서 선생님이 치환을 하지 않고 선생님은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푸는 방법을 소개를 좀 여러분들한테 할 것이고, 그거를 소개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상황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것만 좀 일단 설명을 하고 이 문제 풀이할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아이씨. 끝났어요. 이제 안 할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합성함수. 자,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합성함수 정의라는 게 뭐냐면, 자, fx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gx가 있고 그 다음에 hx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자. 자, fx하고 gx를 이렇게 합성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알겠지? 그러면 f 도트 g 도트, 자, 얘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처음에 x가 들어가잖아. 그래 안 그래? x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fx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 fx가 뭐가 되는 게 합성함수의 제일 키포인트냐면 gx의 정의역이 되는 게 키포인트지. 이해되십니까?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y 값이 gx의 정의역 x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x 값을 어디다가 gx에 집어넣는 게 바로 gx 자리에 fx가 들어가는 거가 되겠지. 이게 이제 합성함수가 되는 거야. 자, 원리는 이렇고 간단하게 하나만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 자, fx가 x제곱이고요. gx가 2x 빼기 1이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f 도트, 자, g1을 한번 구해봐라. g3을 구해봐라. 이렇게 해볼게. 알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여기다가 먼저 뭐를 집어넣어? 3을 넣는 거지. 3을 넣으면 얼마가 되죠? 5가 되죠. 그러면 아, 네가 5구나 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실제 이 5는 누구야? gx의 y값이야. 즉 gx의 y값이 fx의 정의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x자리에 5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뭐가 됐니? 25 이렇게 구하는 게 우리가 합성함수 값을 구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얘들아 함수값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를 공부하니? 극한값을 공부하는 거지. 그럼 극한은 얘들아 뭐가 있어? 좌극이 있고 우극이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당연히 무언가 f에 여기가 x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거의 값이 중요한 게 아니야. 즉 y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x를 넣었을 때 y값이 우린 지금까지 뭐 했어? 그냥 우리가 뭐 fx에 뭐 극한값 구해봐라 그러면은 x 그냥 딱 넣어가지고 그냥 y값 구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거 끝났었지. 근데 합성이 됐을 때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y값도 구해야 되지만 y값을 그래프가 아래에서 치고 올라가면은 뭐가 되겠어? y값 입장에서는 당연히 좌극한이 되겠지. 왜? 이 목표값보다 작은 값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x에다가 x가 이제 뭐 어떻게 갔을 때 y가 어떻게 가서 그 최종적인 목표 값만 중요했잖아. 그치? 근데 합성함수라는 거는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x값, x의 자극한을 만약에 집어넣었어. 그러면 y값을 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 근데 y값 그 목표값을 위에서 내려오는 그래프냐 아래에서 올라가는 그래프냐라는 거지. 아래에서 올라가는 그래프는 어쨌든 그 y값이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3마가 되는 거야. 그래프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3풀이 되는 거지. 3마냐 3풀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실질적인 fx의 정의역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게 바로 좌극, 우극을 결정짓는 거니까. 이해되겠어? 그래서 첫 번째는 합성함수의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이 정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극한에서 이제 뭐가 적용이 되냐? 그렇지. 치역을 우리가 구할 때, 첫 번째 치역을 구할 때 y값만 구하는 게 아니고 y값의 좌극, 우극을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지. y값의 우극이라는 거는 뭐냐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가 우극이 되는 거야. 간단합니다. y값 입장에서 봐봐. y값이 큰 쪽에서 내려오면 우극 아니야. 작은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뭐가 돼? 좌극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게 실제로 내가 이제 만약에 구해야 되는 마지막 거에 좌극, 우극을 집어넣는 상황이 되니까 충분히 이해되지? 자, 두 번째가 오늘 선생님이 니네한테 주는 팁이야. 그냥 이거는 어디에 뭐 나와 있는 건 아니야. 무슨 팁이냐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런 걸 많이 만나요. 자, f, x하고 f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나는데 얘는 뭐 별거 없어. 자, 선생님 연습해볼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풀로 갔을 때 f 1 풀 아니 뭐 x 플러스 1.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똑같이 플러스로 갔을 때 f가 이랬을 때 f의 1마 x 한번 구해봐라. 자, 이 두 가지만 선생님이 말한 이 합성함수의 정의하고 이 팁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런 문제들은 뭐 그냥 바로 다시 제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A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학생들이. 자, 보세요. 이거 설명하면 오늘 끝이야. 자, 얘는 뭐냐면 그냥
x 앞에 개수가 양수잖아. 이게 2가 붙든 3이 붙든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양수잖아. 그치? 양수일 때 그냥 집어넣어. 얘 자체를 그냥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니? 마1 풀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마1 풀이라는 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2를 자 마이너스 2를 가기는 가는데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뒤에 얘가 플러스 1만큼 옆으로 옮겨버린 거잖아. 더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여기다 1 더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1 더하면 뭐가 되겠어? 0풀이 되겠지. 즉 여기 있는 방향이 바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뭔 말인지 알지? 자 이제 얘 이거 못 잡으면은 날아가는 거야. 중요한 문제 하나. 잘 보시면 일단은 여긴 1은 크게 신경 쓸 게 없어. 왜? 그냥 내가 마이너스 x 해결하고 더하기 뭐만 하면 되니까 1만 하면 되니까. 실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이너스 x야. 쌤이 그냥 조금 더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게 표현한 것 뿐이야. 그러면 얘들아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붙었다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지? y축 대칭이라고 배웠지. 그래 안 그래?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얘가 지금 얘가 0이야.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야.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나 그래 안 그래? 마이너스 1 플러스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이놈 새끼가 앞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가 있잖아. 어떻게 한 거야? 180도 돌려버린 거야. y축 대칭은 이거에 대해서 대칭시켜 버린 거지. 그러면 이렇게 가던 애가 얘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되겠지. 되니? 결론적으로 이 마이너스 x 덕분에 얘만 바뀌는 게 아니고 얘도 바뀌어버리네. 봐봐 여기 우북한이잖아요. 우북한이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y축에 대해 대칭했더니 뭐가 됐어? 좌극한이 돼버렸잖아. 이해하시면 좋고 이해가 조금 힘들면 마이너스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 앞뒤로 있는 모든 부호를 다 바꾸는 거야 그냥. 근데 충분히 이해되겠지? 결론적으로 얘는 그럼 뭐가 되냐? 얘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냐? x는 1마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는 얘가 이만큼이 1마 1마에다가 1 더하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2마가 되겠지. 알겠니? 괜찮겠어? 됐지?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잘 소화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실제 얘는 지금 둘 다 이렇게 여러분 아직 초짜라고 편한 것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추가해서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마1 풀로 갔을 때 f 자 1마 x 연습해보자.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은 얘부터 해볼게. 얘는 여기 우리가 이런 걸 만나면 항상 뭐부터 보냐? x의 부호를 먼저 봐는 거야. x의 부호가 음수가 아니면 절대 여기 있는 방향이 뭐 할 수가 없어? 바뀔 수가 없어. 왜? 돌린 게 아니니까. 대칭한 게 아니니까.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0 집어넣어. 그러면 0 마잖아. 그래 안 그래? 0만데 빼기 이랬으니까는 마이너스 1마 이렇게 보면 되겠지. 가격 가능하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1마 해봅시다.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이렇게 내려와서 나 위치 어딘지 봤더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네. 뭐 간단하죠 얘는? 오케이. 두 번째 갑시다. 자 얘는 이제 뭐냐면 0풀이야. 0풀 집어넣으면 그대로 0풀이고 그쵸? 그 다음에 1풀이 되겠죠. 1풀이니까 1은 여기고요. 플러스니까 이렇게 온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치?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가야 돼? 당연히 얘는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도착한 곳이 어딘지 옆으로 살짝 고개 돌려봤더니 4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가 답이 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지? 괜찮죠? 자 근데 얘 한번 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애는 신경 쓰지 말라고. 나중에 1만 그냥 더해버리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것도 얘다 신경 쓸 게 없다는 얘기야. 그냥 x 보고 나서 이게 그냥 x잖아. 이게 x. 거기다가
1만 빼버리면 되니까 마1마 이러면 끝나는 거고, 여기도 이 x가 바로 얘란 얘기잖아. 얘 거기다 1만 더하니까 1% 하면 끝나는 거고, 알겠죠? 자, 얘는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 1 놔두고요, 얘를 보는 거. 얘를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다 바꿔라. 이렇게 됐어? 다 바꿔. 이렇게 됐어? 여기 만대 풀로 바꾸고, 풀인데 바로 바꿨지? 그리고 플러스 1이니까 뭐가 된다? 결론적으로 2마가 된다는 얘기지. 2마니까 이렇게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내려와서 옆에 보니까 2가 되겠지.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제 2번 문제. 어제도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수업 마무리 할게요. 자, 이제 이 친구 봅시다. 이 친구 한번 보면 잘 들으세요. 일단 선생님 얘를 먼저 좀 해석을 한번 해볼게. 이런 게 다 지금 무슨 함수라고 얘들아? 합성함수야. 좀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지. 근데 복잡할 거 없어요. 자, 어떤 y라는 게, 자, x 더하기 1분의 x 빼기 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x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래 안 그래? x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거든. 그치?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는 실제 여기다가 그냥 사실 무한대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입하는 게 아닌데 느낌만 보자는 거야. 그냥 무한대다가 1 더하는 거고 이렇게 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무한대로 갔을 때는 뭐가 중요하냐? x의 개수가 중요해. x의 개수. 왜 x의 개수가 중요하냐? 얘들아, x하고 2x의 차이는 뭘까? x는, 자, 그래프에서 보지만 이렇게 한 칸 갈 때 한 칸 가는 거야. 무한대만큼, 사실 무한대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니지만 어쨌든 얼마큼 가면은 그거만큼 올라가는 거지. 얘는 2x는 한 칸 갔을 때 몇 칸 가는 거니? 2칸 가는 거야. 그게 2x야. 결론적으로 여기에 무한이 들어가 버리면 앞에 있는 개수가 그냥 그 정수값이 되는 거야. 수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x고 x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뭐가 된다? 1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아니, 실제로 자, x에다가 얘들아 1억 집어넣어봐. 1억 뭐 집어넣으라고? 1억. 야, 큰 수니까. 그러면은 분모는 뭐가 돼? 1억 1. 분자는 9,999만 이게 되겠지? 그거 얼마겠어? 아, 거의 1 아니야. 1 아니야? 아, 1이잖아 1. 심지어 얘들아 여기서 뭐 이렇게 1억을 더하고 뭐 여기서 2억을 빼더라도 이거는 어차피 x는 억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 무한대니까. 그러니까 여기 어떤 상수가 붙은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앞에 개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종착점이 되는 거야. 근데 종착점인데 봐봐. 이 친구는 얘들아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거의 y값만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선생님 얘기했죠? 뭐가 중요하다고? 아, y값을 그 목표로 가긴 갈 건데 작은 값에서 가는 거니 큰 값에서 가는 거니가 중요하다고. 왜? 쉽게 말하면 얘가 1풀이냐 1만에 따라서 여기 보세요. 1풀이면은 이렇게 갈 거니까는 답이 4가 될 것이고 1만은 이렇게 가니까는 답이 1 되는 거. 답이 달라져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x 플러스 1분의 x만 주어졌을 때 이게 얼마냐? 1이라는 건 쉽게 알 수가 있다고. 이거에 뭐에 의해서? 최고차항의 개수에 의해서. 알겠지? 다만 누구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풀인지 마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그 체크는 어떻게 할 거냐? 분자하고 분모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x에서 얘는 1을 더한 거잖아. 얘는 x 1을 뺀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아까 뭐 1억 집어넣었을 때도 1억 1분의 9,999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즉 1보다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크겠어 작겠어? 아니 1억 1분의 9,999만 그거 해보면 실제 1보다 작겠냐고 크겠냐고 그거 물어본 거야. 아 작겠지 당연히. 1억분의 1억이 1이잖아. 1억분의 1억 1은 1보다 클 것이고 1억분의 9,999만은 1보다 작겠지.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진짜 지극히. 그치? 1보다 작다 1마. 이거는 마이너스가 아니야. 방향을 의미하는 거야. 1마.
이해되겠습니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는 거니? 1 마란 얘기가 되겠지, 그치? 1 마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네. 그러면 얘는 올라가서 여기 되니까 얘는 답이 뭐가 되겠어? 1 이렇게 되겠지. 최종적인 극한값은 풀마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있는, 즉 합성되어 있을 때는 얘가 1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한 거야? 1풀인지 1만간지가 더 중요한 거야, 그게. 왜? 당연히 여기서 어떻게 하게 되는 문제를? 헷갈리게 내겠지. 이해됐죠? 자, 두 번째. 여기 볼게요. 그러면 얘는 얘들아, 정수값은, 이게 그 상수값은 얼마겠어? 최고차만 보면 돼, 최고차. 왜 그러냐면, x제곱이 있고 x가 상수항이 있어. 얘네들은 이거에 비하면 뭐 잽도 안 되는 애들이잖아. 아니, 당장 x하고 x제곱하고 얘 여기다 1000만 넣어봐. 얘는 1000이지만 얘는 100만 되는 거야. 아무리 큰 수 넣을수록 더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장이 있으면 이 쫄개들은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냥. 여기에 뭐 1조가 더해져도 이거 의미 없다고. 왜? 여기다가 뭐 하면 돼? 1000조를 만약에 집어넣어버려봐. 그러면 뭐 1조 이게 보이겠어?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선생님, 얘가 굉장히 큰 수가 더해지면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라고. 우주에서 봐봐. 이 지구가 뭐 보이긴 하겠어? 먼지 쪼가리밖에 더 되겠냐고. 그런 뜻이야, 그래서 얘는 최고차항으로 보면은 뭐가 됩니까? 2가 되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풀마만 체크하면 돼. 풀마 어떻게 체크하냐? 잘 보세요. 얘하고 얘를 뭔가 이렇게 맞춰주는 게 중요해. 맞춰주는 거는 당연히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얘도 2를 곱해주니까 뭔가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큰 거를 갖다가 작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큰 거를 작게 만들어낸다는 거는 뭐냐면은 x제곱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2로 묶어버리는 거지. 알겠어? 그럼 얘는 뭐야? x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2가 바로 2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알겠니? 그럼 우리 누구만 체크하면 돼? 얘하고 얘하고. 자, 분자 분모가 똑같을 때가 1이라고. 간단해. 분자보다 분모가 크면은 마야. 마라고 마. 정확히 말하면 1마진 건 여기다가 1마가 곱해지는 거라고 해. 근데 이제 굳이 곱하기를 의미 생각할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뭐라고? 분자하고 분모의 관계에서 분자 분모 똑같으면 1이야. 분자가 작아. 그러면은 마 개념이야, 마. 그러니까 그 2를 넘어설 수가 없으니까 분자가 커. 그럼 얘는 뭐가 되면 플러스 개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네 딱 비교해봤자 누가 더 크니? 분모가 크네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니? 마 개념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2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얘가 만약에 뭐 2x제곱 플러스 6이 나왔어. 그러면은 2로 묶으면은 얘는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풀이 되겠지 뭐. 똑같은 x제곱에다가 얘는 2도 3도에서 당연히 똑같은 x제곱에다 3을 더했으니까 분자가 클 거 아니야. 분자가 크다는 얘기는 정확히 말하면 1풀이라고 1풀. 근데 어차피 곱하기 개념이니까 뭐 1 곱하는 거는 우리가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로 보면 된다 이런 얘기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2풀이니까 2풀 한번 봅시다. 2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렇지? 2마였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어디야 위치 확인해 봤더니 2가 됐네.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3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지금 얘들아, 합성함수가 다 끝난 건 아니야.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할 게 있어, 우리가. 근데 이제 그것만 하면 일단은 기본적인 자극한, 우극한, 극한값 구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거의 다 배웠다고 보면 돼. 발전 문제만 선생님이 하나 더 설명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남은 2시간